계란 마음대로 먹더라고요. 제가 저 가자마자 있잖아요. 밥 먹는데 계란을 매달 삶아줬어요. 근데 그거를 앉은 자리에서 한 입에 하나씩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한 2, 30알을 삶아 놓더라고요. 솔직히 나는 그래서 처음 와서 이렇게 입밥을 주는가 보다 했는데 그럼 맨날 입밥 먹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 소고기도 먹는데 소고기 북한에서 못 먹잖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이게 소고기. 아니, 아버지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거를 이미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그 아버지 그 형제들 쪽에 라인이 다 좋은데 우리 고모분들은 평양에도 있고 개성둘에 있고 뭐 막내 고모는 의사고 시집도 다 잘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둘이서 이제 삼촌을 따라 나섰는데 길에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때 그 우마차 사업소에 연세가 있어가지고 지금 옮겨서 저기서 일했는데 우마차를 하시는데 저길 따라가는 게 거기에 큰 길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데 그 북한에 좀 그런 길들이 많잖아요. 쫙 가고 있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옆에 딱 보니까 저쪽 길에서 있잖아요. 아버지가 우마차 타고 그 마차 타고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당황해가지고 삼촌 뒤 딱 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여기까지 못 본다. 아버지 눈이 안 좋다. 그랬거든요. 눈이 안 좋거든요. 근시거든요. 근데 거리가 한 10m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같이. 아버지의 마지막이죠.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지. 그냥 못했죠. 엄마 보고 그냥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10m 밖에서 본 모습이 그게 마지막이죠. 이게 참 슬프죠. 우리 탈북민들이 집을 나올 때 다 안녕히 계세요란 말 못하고 잠깐 다녀올게요라고 다 오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중국에 와서 돈 벌고 다시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나도 그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인사를 못하고 대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계속 생각이 나는 이유에도 하나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엄마가 남양에 있었던가요? 아니죠. 어머니는 중국에 가셨으니까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었죠. 삼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네가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올 애들이 아닌 거는 알고 있어요. 엄마가 또 중국 갔다 가면은 이제 또 반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아무리 꽃제비를 쳤지만은 조국의 사상이 엄청 강해 있으니까 그거 뻗는데도 저 1년, 2년인가 걸렸어요. 그거 뻗는데 중국에 와서도.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배신해. 야, 새내가 대단하더라고요. 기름까지는 기차를 타고 왔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석탄 화물차를 타고 남항으로 넘어갔죠. 한 보름 걸렸으니까 거기까지 오는데. 북한 기차 가다 말고. 엄마가 저쪽 건너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 솔직히 중국인지 몰랐어요. 그게 삼촌이랑 그 삼촌 엄마는 몇 번 넘어 다녀봤으니까 알거든요. 알다 보니까 미리 돈을 매겨놨나 봐요. 그게 그 시간대 순찰하는데 이제 먼저 앞에 가보겠다고 했는데 갔다 오시더니 여기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이만큼 젖었더라고요. 이게 열달이면 추운데. 야, 저쪽에 살얼음이 아직 있다. 근데 이쪽을 돌아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섰는데 난 솔직히 그게 두만각인지 모르고 우리 변방대에 살았으면 근데 안쪽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99년도만 해도 경비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 오름강파는 미끄럼탑에서도 이제 근데 뭔데 이게 다른 거예요. 불빛이 근데 새벽인데 훤한 거예요. 가로등들이 이렇게 툭툭툭툭 있고 저는 근데 이런 세상을 내가 크게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 삼촌 따라는 가는데 밤이 이렇게 훤하다고? 길도 또 잘 돼 있어. 포장도로 있잖아요. 갔는데 근데 엄마 있는 데가 아니었어요. 엄마 큰언니 큰언니 있는 집인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거기에서 큰엄마를 낳고 저기 북한에 나오다 보니까 큰엄마가 있는데 나이가 엄청 많으셨어요. 그때가 내가 14살 때 한 거의 60대 거의 할머니급이거든요. 거기 딱 들어갔는데 이 집이 딱 들어갔는데 우리 그 이제 석탄차를 타고 가가지고 여기 그러잖아. 까무잡잡한데 완전 새까만 게 여기 있잖아. 때 짠들해가지고 소리 구멍이 빵끌나 이렇게 신발 바지 이렇게 바닥에 다 너덜너덜 해가지고 소리들 거지도 그런 산거지가 없네. 근데 거기서 솔직히 거기서는 우리가 있는 데서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럼 뭐 나도 그렇고 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각화가 돼서 별로 생각 안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내 몸이 뭐 그런 말이 아닌 거 가끔 씻으라 그래서 씻는데 까만 구성물 있잖아요. 그래서 줄줄줄 흐르는 게 다음날에 어머니가 왔더라고요. 어머니는 거기서 사는 게 아니었고 또 딴 데서 사시더라고요.
그냥 뭐 어머니가 막 울고 불고. 예,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안 올 것 같아서 삼촌들 보냈는데 1년 반이 지났으니까 1년 반 만에 본 엄마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쵸. 근데 솔직히 눈물은 안 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1년 반 동안 너무 고생을 그쵸, 해가지고 그쵸. 엄마가 그쵸.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고모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예, 옆에서 엄마가 없을 때 엄마가 너네를 버리고 갔다.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새엄마를 해줬어요 고모들이. 새엄마가 왔거든요. 새엄마는 자식이 없었었거든요 그때. 근데 새엄마도 되게 마음이 있으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떠날 때 아버지가 혼자였으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오는 거는 왔을 거예요. 일단 엄마 보러 가는 거는 맞으니까 마음이 좀 어느 정도는 감안했던 게 그 새엄마가 있었어가지고 한 몇 개월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성격이 괜찮아서 아버지 정도는 뭐 괜찮겠다. 뭐 또 그래도 애들이 없으니까 둘이면은 또 그래도 고모들이 괜찮게 사니까 어느 정도 케어는 해주겠지. 오히려 우리가 없어 가주는 게 애들이 더 많이 먹잖아요, 솔직히. 그 한참 굴 때니까는 아니 먹었는데도 배고프고 없어서 배고픈 거는 둘째고 그냥 배고파요. 그 어린 나이에 봤던 중국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계란 마음대로 먹더라고요. 계란 판 넣고서 진짜 제가 저 가자마자 있잖아요. 밥 먹는데 계란을 몇 알 삶아줬어요. 근데 그거를 앉은 자리에서 한 입에 하나씩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한 20-30알을 삶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입장하니까 네, 삶아 놓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나는 그래서 처음 와서 이렇게 입밥을 주는가 보다 했는데 그럼 맨날 입밥 먹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 소고기도 먹는데 소고기 어땠어요? 북한에서 못 먹잖아요. 당연하지. 제가 소고기 탕 맛은 본 적이 있어요. 언제? 아버지가 그 우마차 다닐 때 그게 우마차 사업소가 서로 집 나르는 데서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죽었나 봐요. 그거를 위에다가서 받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다리 쪽에 그 밑에 마디를 어떻게 하나 그거를 그 가져왔거든요 집에. 근데 고기는 없고 뼈만 물론 이게 고기를 떼놓은 건 아니에요. 먹지를 못해서 있잖아요. 살을 못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 처음 먹어봤을 때. 근데 뭐 껍질은 일단은 너무 딱딱하니까 못 먹고 껍질이랑 뼈밖에 안 붙어 있었어요. 그 중간에 뭐 고기를 제가 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는 원래 그런 거야. 일을 열심히 하니까. 진짜. 그래서 그 뼈를 엄청 우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물 맛은 하는데 고기 맛은 모르거든요. 어디다가 말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그것도 어디다가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이제 큰일 난다. 죽는다. 그 가만히 갖고 왔는데 그거를 또 그래갖고 처음으로 중국에 와서 소고기를 먹어보니 어땠어요? 이야 이게 소고기 맛이구나. 그래서 돼지고기는 몇 번 먹어봤으니까 대충은 아는데 한 1년 2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한 살다 보니까 이게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래. 주변에서 잡혀가는 사람들 몇 번 보게 됐거든요. 북송되는 사람들을. 안에 와서 딱 잡았잖아요. 그럼 발버둥쳐요. 막 안 가겠다고 해서. 자기 뻔히 알거든요. 가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거를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못 보겠더라고요. 나도 언젠간 잘못하면 저렇게 끌려갈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그다음부터 이제 생각이 슬슬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4살에 들어와서 8년 동안 뭘 했어요? 이게 일을 안 시켜서요. 일단은 체구가 크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애초에 처음에 왔을 때도 작다 보니까 뭐 14살이라고 해봤자 내가 130이었나? 먹지 못하니까 제대로 자라지는 못하고 나이만 먹었지 이렇게. 한 17쯤 되니까 그래도 근데 그때 좀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16살까지만 해도 한 150 정도? 한 2, 3년 동안 쫙 크긴 했지만 한 150 정도. 근데 한 해 사이에 거의 20cm 컸어요. 잘 먹으니까 그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키가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 가서 일을 하겠다 하면은 써주거든요. 그때 17부터 일을 했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그때 중국 남자를 만났었는데 그분이 조금 이런 일하는데 이런데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렇게 8년을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한국에 올 생각을 하게 됐어요? 8년 동안 몰랐어요. 전 그때 이제 청도 나가서 일할 때였거든요. 이게 19살에 청도 나와서 일했었는데 한 2년 일하고 겸사겸사 쉴 겸 해서 그 회사 간두 곳을 이제 그 동북에 들어갔었어요. 그 우리 엄마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속 한번 들어왔다 가라 이러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 며칠 지나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한국 가는 방법이 있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위험할 텐데.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 쪽이란 타이틀로 자리를 잡아서 흥해서 하니까 있잖아요. 말투가 또 달라요. 연변의 말투랑. 그래서 나 한 1년 반 동안 쭉 말을 다 배운 것 같아요. 사람들 말하는 거 듣고 소리 그거 있잖아요. 억양은 비슷한데 말투가 이게 다 쓰는 단어들이 다른 것들이 많다 보니까 티가 딱 나는 거예요. 청도 나와서 일을 할 때도 솔직히 가짜 신분증 100원 주고 소리 만들어서 진짜 있는 사람의 실제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진만 바꾼 거예요. 네. 그래야지 사람들을 봤을 때 진짜거든요. 액세서리 회사 공단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거주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외지인들이 저기 뭐 어디 저기 아래서도 오고 다 지방에서 다 오는구나. 사천에서도 오고 있잖아요. 그 젊은 애들 어린 애들이 그打工한다고 해가지고 일하러 온 애들이 많다 보니까 거주증을 떼야 되거든요. 사무소에 가서 내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거주증을 안 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10원이면은 반남자 일당 정도 되는데 걔네 입장에서는 그게 아깝거든요. 그쵸. 대부분이 거주증이 없어요. 그걸 알고 있지. 근데 또 시기가 되면은 얘네가 이제 또 자기네도 또 한 번씩 벌금 내는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있잖아요. 이 공산국가는 그게 진짜 북한이나 중국이나 똑같아요. 신분증은 먼저 얘기 안 해요. 신분증 거주증 없다고 했지. 그러니까 거주증 없다고 하니까 그럼 신분증 내라는 거야. 신분증도 없다 했지. 주머니에 가짜 신분증 있어서 내놓는 순간 구별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얘는 딱 보면 알거든요. 주소를 내 그거를 통째로 다 외우고 다녔거든요. 그게 그 안에서 벌써 한 7명기가 8명기가 잡혔어. 경찰서에 갔지. 일단은 신분증 있는 애랑 신분증 없는 애들이랑 그러니까 따로 벌써 몇 명 안 남았어요. 다 근데 주소 적으라는 거예요. 주소 쫙 이렇게 적었지. 그러니까 쓰라고 하니까 이제 젊은 애들은 공부를 다 하잖아요. 대부분은 그 글 쓸 줄은 다 알아요. 이제 나이층이 좀 있는 분들이 말을 하지만은 글은 못 쓰는데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웬만해서 자기 집 주소는 다 써요. 그치. 웬만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쓰라는 거예요. 썼지. 써야 됐어요. 안 쓰면 또 의심을 삼으니까. 그걸 연습 다 했으니까. 맞네? 딱 이런 거예요. 그러더니 오케이, 벌금 내라는 게 50원 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먹고 갖고 다니는 사연이 있었어요. 새벽에 딱 2시에 딱 퇴근해가지고 내가 살던 데랑 나는 회사 근처 쪽에다 이제 집을 잡아놨으니까 거기에 뭐 사건들이 조금 많았나 봐요. 한 6차선 정도 되는데 차는 많이 안 다니는데 그 정도 넓은 도로가 있어요. 거기 항상 그 경찰차가 있었거든요. 그날따라 없는 거예요. 돈 같은 거 이렇게 잘 들고 안 다녔거든요. 급하면 와서 집에 와서 갖고 가면 되니까. 근데 셋이 오토바이 하나에 셋이 타고 온 거야. 사투리를 쓰거든, 중국말도. 동북 쪽에 사투리를 그러니까 어릴 때 배웠으니까 사투리를 쓰거든요. 니 있는 거 다 내라는 거야. 근데 딱 봐도 얘네 동북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동북 마투를 썼거든. 뚱베이다 이런 거예요. 동북이냐고는. 그러니까 뚱베 나야 이러는 거야. 동북 어디는 거야? 길림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길림성이잖아요. 연변에. 그러니까 그렇냐고 하던 게. 탁 물건이 이제 보던 게 별거 아니니까 있잖아요. 뭐 주머니니까 다 털었는데 주머니가 또 없었으니까 동북이니까 봐준대? 봐준다 이러는 거야. 다행이다. 근데 그다음부터 야 이거 돈을 갖고 다니면 안 되겠다 혹시 모르니까 그다음부터 난 돈을 그냥 딱 오늘 쓸 수 있는 것만큼만 있잖아요. 한 3-40원씩 이렇게 갖고 다녔거든요. 그날도 그래서 그때 뭐 30얼마인가 있었어요 주머니에. 그래서 벌금 50원 내라는 거야. 그래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다 털어서 이렇게 놨지 앞에다가 뭐 50전짜리까지 놨거든. 벌금 내면 신분증 만들어주는 거야. 그냥 날로 먹으면 안 되니까 언제 찾으러 오라고 소리 있잖아. 그래서 다 이렇게 대문으로 나와서 경찰서에서 입구가 안 보이는데 여기 모퉁이까지 돌아서 그분들 딱 도는 수가 뛰었어. 전부 뛰어. 그래. 중국에서 살면 항상 그런 불안감이 있지. 언제 잡혀간다는 불안감 때문에 한국에 맞아요.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한국에 와야 된다는 거는 근데 항상 불안감을 안고 살았어요. 저도 있잖아요. 중국에 8년 동안 살면서 잠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항상 위험한 거는 잠에서 나오니까. 근데 또 내가 잠이 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제가 그 8년 동안에 한 번 잠들어서 길게 잡은 게 딱 3시간인데 그게 몇 번이 없었어요. 항상 중간에 깨요. 계속 1시간에 한 번씩 깨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뛰었어요. 아침마다 뛰고 그리고 먹는 걸 한 번에 많이 안 먹었어요. 배부르면 숨이 차니까. 살찌면 안 된다. 그것도 맞아요. 잡히면 튀어야 된다는 이 생각. 일단 기본적으로 잡히면 튀는 게 무조건이에요. 잡히는 순간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출근하기 전에 6시에 딱 일어나면은 1시간 동안 뛰는데 그게 루트가 있어요. 매일 다르긴 하지만은 그 범위 반경 1km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서 항상 뛰었어요. 여기 뛰고 여기 뛰고 길을 다 알아야 되니까. 진짜로. 회사 가면 회사 주변은 반경 1km네. 만약에 잡혔을 때 어디를 어떻게 튈까? 그렇죠. 그 길을 다 알아야 되니까. 항상 옮기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꾸준히 뛰고
그리고 먹는 거는 무조건 70% 배부르게 안 먹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숨이 차면 안 되잖아요. 전력질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미치겠다. 항상 그게 철저했어요. 근데 그때는 술도 안 먹었어요. 그래. 술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취하면 취해서 자빠지면 어떻게 돼. 그리고 내가 헛소리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북한에서 왔다가 서서 또 친한 친구면은 더욱이 그래요.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거든요. 걔한테는 그때까지 다 한국에 와서도 안 말했어요. 북한에서 왔다는 거.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고향에 갔으면 엄마 사는 데 갔잖아요. 네. 한번. 그래서 이제 갔는데 한국 가서 해서 근데 우리 엄마가 또 내 또 심리를 아니까 야 근데 내 들어보니까 한국 가면 시켜준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내 심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때 21살이었거든. 12였고 이제 나도 좀 신중한 거 아니까 우리 엄마도 알고는 계셨지만 언제부터 들어오라 하는 게 그 얘기를 하려고 들어오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딱 이렇게 호기심은 딱 보이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 한번 우리 브로커 만나볼까 해서 일단 만나봐요.